일단은 저는 좀 받았어요. 받았고, 알겠네요. 메어드랍에 관한 와이페이퍼가 나왔잖아요. 알겠네요. 토큰에 대해서. 이제 그쵸. 네. 그 와이페이퍼를 보니까 사실, 에어드랍이 아닌 스테이크 드롭. 맞아, 스테이크 드롭. 근데 이제 그 와이페이퍼에는 뭐 토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토큰이 어떻게 사용되고 이게 뭐 인터 서브젝티브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막 토큰이 어떻게 사용될 거고 이제 이게 뭐 스테이킹보다 나은 점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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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사실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그럼 이게 토큰의 유틸리티가 뭐냐 했을 때 결국은 스테이킹을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아이겐레이어가 이더리움을 리스테이킹 하면은 그거를 담보로 이제 AVS라는 애들의 보안을 책임져 주는 건데 원래는 그걸 이더리움만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아이겐레이어 토큰도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원래 이더를 디퍼짓 했어야 되는 건데 아이겐 토큰도 디퍼짓해서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끝. 그리고 토큰은 민팅은 빨리 될 거긴 한데 실제로 토큰이 뭔가 팔 수 있거나 뭘 할 수 있게 해준 거는 9월 말인가? 뭐 그렇게 될 것이다. 끝. 락이 걸려 있군요. 락이 9월 말까지 네. 걸려 있더라고요. 이게. 음. 그래서 그러면 한 이거는 그럴 거면 왜 왜 지금 미팅이냐? 민팅을 해놓는 거야? 그러고 뭐 그때 그러니까 하지. 그죠. 네. 그런 욕을 먹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행간에서는 이거 다 까먹고 안 할 그 물량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민팅한 다음에 그 투자자들 베스팅 빨리 시작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재단에서 이제 그런 거 아니다. 투자자들 베스팅 풀리는 거는 이제 9월 30일에 이거 락 풀리면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해서 무마하기는 했고 뭔가 이제 토큰을 민팅한 다음에 실험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 봐요, 걔네들이. 그래갖고 일단 메인에서 먼저 내놓는 것 같고. 사실 그 뭐 그런 뭐니 뭐니 해도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그런 토큰이 나왔을 때 누가 얼마나 받고 가격이 얼마나 치킬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거든요. 요즘에는 토큰을 런칭하기 전에 얘네들이 좀 영악해졌다고 해야 되나? 기술이 발전해갖고 꼭 프리마켓에 먼저 이걸 리스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프리마켓에 먼저 리스팅 시켜서 되게 이제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거죠. 사실 토큰 가격이라는 게 뭐 누가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그냥 돼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갑자기 야 이거 100불에 거래하자. 그러면은 100불로 시작해서 100불이 기준이 돼서 거래되는 거고.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이거를 뭐 가격표를 얼마나 찍느냐에 따라서 그게 막 완전히 들어맞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맞는단 말이에요. 뭐 이거 프리마켓에서 10불에 찍었으면 이게 갑자기 0.1으로 떨어지진 않고 떨어져봤자 뭐 3불이나 이렇게 떨어지지 말도 안 돼 0. 몇몇 불로 이렇게 가진 않단 말이죠. 한 개당. 음. 근데 이거를 지금 사람들 예상하기는 10불에서 20불 사이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음. 요즘에 출시한 토큰들 프리마켓으로 출시한 토큰들의 성적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프리마켓보다 못 나왔어요. 실제로 메인에 갔을 때 바로 덤핑이 돼갖고 얼마 전에 나온 카미노라는 것도 프리마켓에서 0.1 몇 불에 거래되고 0.2불까지 갔었는데 막상 까고 보니 첫날에 뭐 0.3불인가까지 떨어지고 0.03불까지 떨어지고 뭐 그 다음에 웜홀도 프리마켓에서 0.2불 막 거의 그냥 2불을 거의 갔었는데 지금 0.6불인가 이렇고 말도 안 되게 다 떨어지는 행보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겐레어도 개당 10불, 20불 하는데 사실상 런칭하고 보면은 막 5불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나왔을 때. 음. 이 프리마켓의 런칭을 먼저 하는 트렌드가 언제부터 있었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에어드랍이 좀 이렇게 트렌드가 포인트 파밍하는 걸로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쵸. 이거 포인트를 장애로 팔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음. 장애방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뭐 텔레그램 방이 오. 생겼는데 거기서 계속 이렇게 좀 불편하게 거래를 하다가 이거 원체인에서 한번 해보자 만들어가지고 누가 음. 그래서 좀 이렇게 그때부터 뭐 펄프덱스 쪽에서 또 거래를 하고 아니면 뭐 솔라나 쪽에 있던 고래마켓, 웨일마켓에서도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런 덱스라고 해야 되나? 프리마켓 전용 지금 서비스가 어떤 프로덕트가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제일 유명한 거는 웨일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솔라나 쪽에 원래 있던 건데 솔라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더리움 쪽 것도 많이 하고. 예. 맞아요. 그 요즘에는 아에보라는데 아에본가 거기 많이 런칭해야지. 런칭이 진짜 아, 많더라고. 맞아요. 에보도 많이 하고 웨일 마켓이랑. 그리고 셀레스티아부터 제가 프리마켓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셀레스티아는 특이하게도 인젝티브에 있는 프리마켓을 런칭을 먼저 했었거든요. 나오기 전에. 음, 그래서 참 그때는 신선하다 생각해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프리마켓에서 이거를 그냥 거래를 해갖고 사람들의 제가 그때 들어서 생각이 이게 토큰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냥 프리마켓을 런칭함으로써 이거는 대충 이 가격이다라고 심리적으로 박아버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확실히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프리마켓 가격이야말로 너무 매니플레이션 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어, 예. 그 뭐 리퀴디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켓 메이커가 진짜 저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근데 그냥 뭐 셀레스티아의 신기루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네요. 사람들한테 믿음을 팔다가 믿음으로는 말로만 하는 믿음을 못 보여주니까 환영을 약간 보여주는 느낌적 느낌. 정말 환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환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셀레스티아가 점프가 투자를 아마 했을 거고 인젝티브도 점프가 투자를 했을 건데 가장 먼저 나온 게 인젝티브에 있는 프리마켓에 올라왔었거든요. 셀레스티아가 나오기 전에. 그 가격을 보면서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점프놈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쥐고 있는 이코시스템들을 연결시켜갖고 그냥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구나 음, 라고 또 생각하면서 역시 좀 믿고 따라가는 점프 역시 점프 묻은 건 다 사야겠다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었죠. 와, 참 에어드랍이 제가 봤을 때 줄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 중에 한 줄기는 진짜 뜬금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에어드랍을. 맞아, 맞아. 뭔가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던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뜬금없이 NFT 홀더 아니면 무슨 커뮤니티 이런 데 갑자기 줘버린 거는 그런 식으로 한 애들이 셀레스티아 음, 그리고 웜홀 음, 이 참 웜홀은 근데 유저한테 주기도 했지만은 많은 양을 NFT 홀더들한테 줬거든요. 모나드 커뮤니티한테 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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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되긴 했어요 이게 음, 걔네한테 왜 줘? 근데 또 이렇게 주는 애들이 양을 많이 주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셀레스티아도 에어드랍이 엄청 결과적으로 달달하게 나와버렸고 물론 저는 미리 팔아서 득을 못 봤지만 그리고 웜홀도 엄청 막 그냥 받았다 하면은 퀄리파이 된 사람들은 한 1,000만 원씩 받았을 거예요 아마 퀄리파이 된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DYDX부터 아니었나요? 약간 이런 선물 같은 에어드랍? 트랙 하나 남기면 다 이렇게 몇천만 원씩 줬었죠. 그때. 맞아요. 참 근데 네. 그게 효과적인지 아니면은 지금 유행하는 것처럼 포인트로 해갖고 실제로 기여도에 따라서 주는 게 맞는 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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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는 사실 온체인 에어드랍 받은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팔았는지 이런 거 온체인 데이터를 까봐야지 알 것 같긴 하거든요. 오, 후천 레트로 에어드랍 소급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은 약간 퀘스트형이 좀 더 효과적인지 그게 딱 블러 전후로 좀 많이 나뉘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는 좀 약간 제비 다리를 우연히 고쳐줬더니 받았던 에어드랍들이 이제는 뭘 해야지, 포인트를 쌓아야지, 약간 폐지 줍는 마냥 뭔가 작업을 해놔야지 받을 수 있는 걸로 딱 전환이 된 것 같아요, 패러다임이.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는 뭐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냥 랜덤하게 그냥 막 제품을 썼던 것 같은데 이제는 와, 그 에어드랍 짜는 것도 빌더들한테는 일이고 사람들도 막 자꾸 그런 뭐지? 그 기출 문제가 너무 많다고 해야 되나? 뭐 풀어야 되는 문제집이 너무 많아. 수능 보기 전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될 거 너무 많고. 피로도가 진짜 높은 것 같아요. 음. 그 전에의 에어드랍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포인트가 아니고 트잭 남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트잭을 남기면 갑자기 이제 예. 거기 안에서 에어드랍이 빵 음, 터지던. 아, 저는 사실 이거 알겐
레이어 보면서 전 에어드랍 안 받아봤잖아요. 아직 한 번도. 그래가지고 포인트 시스템 가지고 이- 포인트인데 이걸 왜 쌓지라는 생각을 사실 계속 했었거든요. 팬들 볼 때부터. 이거 심지어 돈 주고까지 포인트를 왜 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전에 트잭 남기는 방식에 비하면 이게 좀 더 확실한 거긴 하네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 이게 제 생각에는 완전 초반에는 지금은 좀 에어드랍 하는 게 뭐 너무 당연시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에어드랍이 있다 없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에어드랍이 없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음, 근데 이제 그 뭐냐 이렇게 DYDX나 뭐 유니스왑도 처음에 이렇게 사용한 사람들한테 막 되게 선물처럼 주면서 에어드랍 헌터들이 생겨난 거죠. 그냥 다 계정으로 지갑 여러 개 만들어서 트잭 하나만 남겨놓고 막 이렇게 막 실제 유저도 아닌데 막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걸 좀 정리하고 좀 이렇게 투명하게 좀 실제로 기여한 사람들에 줘야겠다. 이게 좀 더 뭐랄까 합리적이겠다.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면서 포인트 제대가 들어오고 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음, 어, 저는 제가 에어드랍을 요즘에 그래도 웬만한 거는 다 받고 있는데 느끼는 점이 포인트 파밍으로 받은 에어드랍이랑 그냥 예상 못하고 있던 에어드랍이랑 음, 비교를 해보면은 뭔가 포인트 파밍으로 제가 받은 에어드랍은 뭐 이렇게 잘 못 받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상 음, 심리 때문에 뭐랄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음,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막, 이거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보상 심리? 근데 그런 거 기약 없이 그냥 뜬금없이 받은 거, 꽁돈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그래서 제가 그 요즘에 되게 궁금한 게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포인트 파밍 시스템으로 나온 에어드랍이랑 그냥 받은 에어드랍, 에어드랍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 안 팔고 계속 갖고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음.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이 에어드랍을 바로 팔아버리는 비율이 더 낮은가? 이걸 알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파헤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관련해서 제가 리서치를 하나 본 게 있거든요. 그 뭐냐 유니스왑부터 해가지고 에어드랍 받은 사람들 지갑 온체인 기록 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게 네. 있었는데 일단 그냥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팔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그냥 뭐 이렇게 트랙 하나 남겼거나 아니면 포인트 아, 파밍을 했거나 근데 네. 웬만한 사람들은 솔직히 뭐 거의 다 팔죠. 뭐 당장 뭐 유틸리티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뭐 수익이 잘 나는 프로젝트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 리서치를 한 팀이 타피오카 다오가 그랬을 텐데 네. 타피오카 다오에서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에어드랍 안 할 거고 우리는 에어드랍을 하면 콜옵션 에어드랍 할 거다. 콜옵션 에어드랍을 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콜옵션 에어드랍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뭐 토큰을 뭐 50%, 3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더라고요. 음, 음, 그러면 와이리스트를 그냥 주는 거구나. 빨리, 그러니까 투자자처럼 들어갈 수 있는 와이리스트를 주는 거네요. 그러면. 살짝 그런 느낌이죠. 예. 아, 그렇게 예, 일단 제가 본 기억으로는 그렇게 일단 뿌렸던 에어드랍은 거의 90%는 다 팔고 나가더라고요. 뭐 어떻게 여드랍을 해도 결국 다 팔고 나간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럴 거면 왜 하는 거야? 얘들은. 그런 것 같아. 마케팅 스pen딩이죠. 근데 내가 어차피 찍어낸 돈으로 하는 마케팅. 근데 어차피 팔 거를 안다면은 그러면은 유저한테 주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유저가 NFT 있나요? 커뮤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인트 파밍을 하는 아, 애들은 어쨌든 간에 유저잖아요. 아, 뭔가 내 디파이 프로젝트나 뭐에다가 돈을 예치한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내 거를 쓴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 포인트라는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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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NFT 홀더한테 주는 거면은 사실 그 사람들이 내 거를 쓰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써본 적도 없고 쓸 의향도 앞으로 없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주는 건데 이러나 저러나 팔릴 거라면은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근데 포인트 파머도 유저인가? 그들은 체리피커인가 유저인가? 음, 근데 그리고 어떻게 뇌를 보면은 빼고 그냥 마우스를 움직인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제 랜딩 플랫폼이에요. 음. 랜딩 플랫폼인데 포인트를 받으려면은 돈을 예치를 하거나 아니면 빌리거나 해야지 포인트를 받는단 말이에요. 음. 근데 제가 돈을 빌리면은 그 프로토콜에 이자를 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프로토콜에 수익을 안겨주는 유저인 거죠. 어떤 폼이 됐던 간에. 음. 그런 측면에서는 기여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사실은 포인트를 주는 프로토콜이 있다면은 여기다 예치하는 게 나의 디파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자율이나 이득이 낮아도 포인트라는 걸 생각하고 하는 경우도 좀 꽤 있거든요, 저는. 그쵸. 그래서 마케팅 측면에서는 어쨌든 포텐셜 유저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예치를 하긴 했다는 거는 랜딩 프로토콜을 어쨌든 사용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저를 끌어오는 측면에서 이제 도움이 되게 조금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이런 걸 에어드랍을 짜보라고 하면은 음. 저는 NFT 홀더들한테 주는 거보다는 아마도 포인트 파밍을 갈 것 같아요. 요즘 포인트 시스템으로. 네,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알겐레이어 포인트 에어드랍에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는 그 양이 적다고 느껴서인가요? 아니면 토큰의 용도가 뭐 예상했던 거랑 달라서 그런 건가요? 결국은 양이 적어서죠. 뭐 나는 내가 이것밖에 못 아, 받아 이런 거죠. 대부분은. 음, 웃긴 결국 게 아직 양이 문제군요. 가격도 안 찍혔는데 뭐 이게 얼마인 줄 알고 뭐 양이 뭐 모자라다 한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래요. 왜냐면 이제 아이엔레어에다 이걸 넣는다는 것은 이제 그 이더를 가지고 뭐 다른 데 디파이에 넣어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기회비용을 가지고 넣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이엔레어는 뭐 완전하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프로덕트인데 내가 여기다 도전적으로 이만큼 리스크를 지고 돈을 넣었는데 왜 나오는 APR이 그냥 지금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데 넣는 것보다 별 차이가 없느냐라는 불만을 많이 내비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잘 안 알아보고 한 그 사람 잘못이지. 그 외에 나오는 불만들은 뭐 아까 보라님 얘기하신 것처럼 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어차피 락 걸린 건데 왜 지금 토큰 내냐? 뭐 너네들 이거 그 베스팅 풀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처음에 있었고 또 그리고 이게 나누잖아요. 페이스 1이랑 페이스 2 이렇게 시즌 음, 1, 시즌 2막 이렇게 나누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처음에 되게 확실하게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된 게 없어가지고 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 2에는 10%밖에 얼로케이션을 안 했는데 페이스 2에 들어가는 애들이 팬들 유저들이거든요. 팬들이나 뭐 이것저것 디파이 유저들인데 사실 그런 애들이 제일 디젠스러운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이엘러에 박는 애들보다는 팬들까지 하는 애들이 진짜 찐 디젠인데 걔네들이 또 목소리가 크단 말이에요. 찐 디젠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예. 10%밖에 엘로케이션 없다고 하니까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애들이. 안 그래도 이제 일드에 목숨 거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산정도 안 했는데 그냥 10%만 주는 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온 거죠. 근데 그거 뭐 뒤에 얘기 들어보니까 얼추 계산했을 때 10% 정도 예상이 돼서 일단 10%를 얼로케이션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죠. 아니, 알길래 애들이 바보가 아닌데, 걔네 투자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이거 일을 헛두루마뚜루 처리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얘기가 많았었죠 초반에. 지금은 많이 다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예. 이거는 뭐 솔직히 어떻게 주든 말이 없는 에어드랍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네 정도로만 아무리 잘 짜도 그런 거잖아요. 연봉 협상 같은 거죠. 음. 네. 제일 좀 호평이
해야 될까? 제일 그래도 불만이 없었던 거는 뭐 요즘 나왔던 뭐 이데나 그 뭐냐 이나 네. 이데나하고 아비트럼 때 그때는 일단 이게 잘 짰니 안 짰니 그거보다 일단 토큰 가격이 받쳐주니까 제일 불만이 음, 안 나오지 않았나. 예. 아, 그죠. 일단은 런칭한 다음에 토큰이 펌핑이 돼야 돼요. 예, 토큰 가격이 받쳐주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이 정도 뭐 괜찮지 이 정도 준수하지. 아, 근데 사실은 토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에어드랍 받은 애들이 안 팔고 사는 애들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파는 애들보다. 그러면 초기에 풀리는 물량의 대부분이 에어드랍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ENA 받은 애들은 왜 안 팔았냐 이거죠. 아니면 에어드랍 물량이 적었고 실제로 다른 마켓 메이킹 풀린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든지. 뭔가 그런 케이스 스터디들을 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뭐 점프가 묻어 있나요? 모르겠어요. ENA는 잘 모르겠어요. ENA는 근데 그 제품 특성만 놓고 보면은 테라를 사랑했던 점프가 다시 한번 사랑할 만한 제품이긴 한데 그냥 그때 음, 장이 너무 좋아서 그랬지 않았나요? 아 그죠 장도 있어요 기억에. 사실은 장도 에어드랍 저 장도 중요하죠. 그때 그냥 뭐 신규든 에어드랍이든 나오면 그냥 미친 듯이 계속 갔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맞아요. 그때 좋았죠 장이. 근데 지금 장도 아이겐은 발표된 시기에 약간 좀 공교롭게도 횡보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겹쳐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사람들의 안 오를 것 같은데 하는 게 섞여서 불만이 그냥 더 터져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음. 근데 지금 보니까 이더나가 투자를 굉장히 잘 받았네. 맞아요. 걔 투자 많이 받았어요. 많이도 받았고 투자자들이 아주 엄청 빵빵하네요. 어딘가요? 한번 불러주시죠. 드래곤플라이도 있고 드래곤플라이가 어, 모나드도 리딩한 애들이고 음, 바이낸스 랩스, 델파이 디지털, OKX, 윈터뮤트, GSR 음. 빵빵한 데서 받았네. 그래서 아사히드 약간 때문인가? VC들이 뭔가 이제 그 뭐 조작을 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짜 백커로 이게 뭐 버텨주는 거랑 아니 실제로 좀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뭔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그냥 저걸 좀 배포하죠. 네. 배포해요. 이제 왜 그것도 맞기 근데 9월인가 7월인가부터 이제 법안 한국에서는 바뀌어가지고 그거 뭐 증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걸리면은 바로 철컹철컹이잖아요. 뭘 걸리면요? 시세 조작. 그러니까 뭐 음, MM이라고 불리우는 아, 활동. 마켓 메이킹. 네. 어, 마켓 뭐가 메이킹 있네.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게 좀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금융기법에서 전통 금융에서도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뭔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법안이 발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도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법 알못이라서 근데 그게 좀 화두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9월 전에 ICO를 가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법인 거죠? 근데 한국법. 음. 아니, 뭐냐면 제가 알기로 마켓 메이킹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럼 그 기업들이 다 불법이 된다는 얘기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참 마켓 메이킹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마켓 메이킹을 하냐? 마켓 메이커의 돈을 쓰냐 안 쓰냐? 마켓 메이커는 돈을 주고 고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음, 돈을 음, 주면서 우리 토큰 가격 이 정도로 유지를 시켜줘라든지 음, 너무 다운되지 않게 해줘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음. 점프가 그것도 참 좀, 마켓 잘하죠. 그것도 좀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게 코인 업계에서 MM이라는 건 그냥 대놓고 시세 조작단인데, 이게 이 업계에서는 통한다는 게
참. 근데 사실 원래 마켓 메이킹도 전통 금융에서도 마켓 메이킹을 이제 하긴 하죠. 호가창을 트레드를 네, 그러니까 촘촘하게. 걔네들은 이제 뭐 던진다던가 뭐 음, 너무 급격하게 올린다던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감시를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음, 걸 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가격 균형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 드러나 있고 던지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제약이 아마 있을 텐데 코인 MM들은 자기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계약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르지만 음, 음, 적절히 유지했다가 뭐 기간 지나면 알아서 던지든지 마시든지 뭐 해서 진짜 던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고 음, 너무 급격하게 말도 안 되게 올린 것 같은 흔적들도 있고 그래서 전통금융에서는 그냥 대놓고 이건 시세 조작인 건데 음, 여기서는 그게 통용이 된다는 게 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판단합니다. 근데 또 마켓 메이커도 예를 들어서 가격 올리고 싶어요. 음, 근데 가격이 원래 자연적으로라면 올라갈 일이 없는 거를 마켓 메이커 올리려고 하면은 마켓 메이커도 다 그게 돈이 드는 거거든요. 음, 그럼 그냥 비싼 값에 계속 사줘야 되는 거니까 던지는 애들 거를. 이제 뭐 무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뭐 재단이 됐건 마켓 메이커가 돈을 써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막 마냥 말도 안 되는 조작을 할 수는 또 없어요. 그 걔네들이 계속 돈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 음. 이 부분은 어쨌든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것 같긴 합니다. 알겠네요.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은 지금 알겠네요가 중요한 게 결국엔 AVS라는 애들이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AVS라는 애들이 무엇인고 하니 사실 코스모스로 치면 앱체인 같은 애들인데 그냥 그걸 이제 코스모스 테크로 하는 게 아니라 알겐레어가 구현해놓은 그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상의 기술로 보안을 제공받는 애들이 AVS인데 누군가 이제 AVS 성적표라고 해야 되나 뭐 AVS 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표가 이제 그래프 같이 돼 있어갖고 얼마 스캠 정도가 있고 아니면은 좀 뭐 바보 같은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해갖고 막 누가 줄을 막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표를 보면은 그 표를 보거나 아니면 ABS 지금 9개 정도 올라 있는데 걔네를 보면은 사실 제대로 되는 애들이 몇 개 없어요, 사실은. 음. 딱 봤을 때 아, 얘네는 진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고 진짜 ABS로서 가치가 있고 이런 시큐리티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얘네는 꼭 ABS가 아니었었더라도 한 번쯤 들여다봤을 프로젝트다라는 애들이 사실 진짜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겐레이어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뭐냐, 그 이더리움 런치패드다. BNB 런치패드에 이어 이더리움 런치패드가 그냥 알겐레이어가 된 것뿐이다. 그런 음,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뭐냐, ABS가 올라가서 이게 포스 구도로 작동하니까 이게 부정행위보다 이게 여기서 준 획이 커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TBL이 너무 올려서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려면 그 수익률을 높이지 못하면 그냥 토큰 찍어내는 수밖에 없다. 토큰 찍어서 그냥 스테이커들한테 나눠주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뭐 BNB 그 런치패드에 이은 이더리움 런치패드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하입에 비해서 까보니까 별게 없다는 우려들이 많아요. 그 이게 이더파이 이런 게 AVS 프로젝트인가요? 아니요. 이더파이는 LRT예요. 아, 리퀴드 리스테이킹이고 ABS는 예를 들면은 옴니 네트워크나 알트 레이어 아니면 아, 아이겐 DA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ABS들이에요. 음, 네. 근데 진짜 딱히 쓸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점점 걱정이 되는 거죠. 아, 이제 9월 30일에 아이겐 토큰 나오고 나면은 이더리움 떡락하는 거 아닌가. 음, 뭔가 더 이상 재료가 없어요. 이게 아이겐 회화가 끝나고 나면 음, 이미 재밌는 건 솔라나에서 다 하고 있고 아, 솔라나로 이제 믿음이 옮겨가셨나요? 요즘 좀 그래요. 솔로나도 리스테이킹 같은 거 만든다고 많이 얘기하던데.
그것도 웃겨요. 원래 솔라나 대표가 우리는 L2나 리스테이킹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막 그랬는데 구석구역 만드는 거 보면은 그 키워드 조합을 참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솔라나하고 또 리스테이킹 이 조합. 이게 어, 이게 참기 참- 힘들죠. 어, 네. 일단 솔라나 묻히고 보는 거죠. 리스테이킹 묻히고 솔라나 묻히고 다 유행하는 거 다 묻혀갖고 그냥 끔찍한 혼종을 만드는 거죠, 진짜. 그 예. 닐이라고 그 체인에서 하는 걔네 컨셉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셀레스티아를 붙이고 셀레스티아를 붙이는데 그 위에 벌추얼 머신을 솔라나 벌추얼 머신을 붙인다. 그리고 우리는 이더리움 L2다. 음, 그래서 유행하는 내러티브를 다 갖다 붙인 거였거든요, 걔네가. 그리고 그걸로 투자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VM 쪽은 솔라나가 제일 잘 나가고 셀레스티아는 이제 L2 뭐지 그 DA 쪽으로 잘 나가고 컨센서스 레이어는 이더리움이니까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혼종이 나온 건데 그 끔찍한 혼종이 말이 되는 끔찍한 혼종을 만들어낸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참 많이 했는데 솔라나에 빌딩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디핀이라고 요즘에 이제 다음 먹거리로 찾고 있는 것도 솔라나에서 많이 빌딩 엄청 거의 다 솔라나 사고 있대요.